이번 시간에는 그 정보윤리, 정보사회에 필요한 어떤 윤리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 거야. 우리가 그냥 너무 일상적으로 사실은 정보화 사회다, 정보화 사회, 그리고 21세기는 정보가 재산이다, 정보가 힘이다, 이런 말들을 하는데 그냥 그렇게 단순하게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만 하고 있지. 그럼 대체 우리가 배우는 이 생활의 윤리, 즉 윤리적인 측면에서 이 정보화 사회는 그런 문제는 없는지,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은 없는지, 이제 그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는 파트가 될 거야. 자, 그래서 정보사회라는 말을 우리가 다 모르진 않아. 일상적인 말들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얘기는 너무 길게 할 필요 없을 것 같고. 자, 정보가 재산이다, 정보가 힘이다. 이제 특히 이제 인터넷이 더 발달함에 따라서 또 이제 최근에는 SNS라고 불리는, 그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가 이제 너무 보편화되다 보니까 사실은 정보를 얻는 일이 되게 쉬운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쉽다 어렵다를 떠나서 누가 더 빠르게, 누가 더 먼저, 누가 더 다양한 정보를 습득하고 있느냐가 사실은 현대사회에서는 어떤 그 지식이 됐건 힘이 됐건 어떤 권력이 됐건 이거를 가질 수 있는 어떤 그런 원천이 바로 정보에 있다라고 하는 점, 그게 이제 우리가 바로 봐야 되는 문제인 것 같아. 자, 그럼 대체 여기서 어떤 포인트에서 이제 우리가 윤리적인 문제가 충돌할 거냐면은 이런 게 되겠지. 자, 이렇게 생각해 보자고. 자, 정보라는 건 말이지, 결국은 현대사회 정보는 무차별적인 교환이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그런 과정이 일어날 거야. 이랬을 때 발생하는 문제가 예를 들어서 개인의 사생활 침해라든지, 그치? 이런 거 충돌하는 방향이 어떤 게 될까? 어떤 그 감시, 통제. 그러니까 일종의 정보의 양면성이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어떤 의미냐면은, 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 우리가 인터넷이라는 공간을 예를 들어 보면은 가장 자유롭고 가장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게 바로 인터넷이라는 생각을 해. 그게 바로 뭐지? 자유야. 표현의 자유가 되겠지. 그러나 반대로 생각해보면 어떤 측면도 있을 수 있을까? 자, 누군가가 만약에 정보를 독점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그 사람 마음대로 정보를 이용하고 또 정보를 통한 어떤 다른 사람들에 대한 통제와 감시가 가능해질 수 있겠지. 사실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여기서 살펴보게 될 중요 핵심적인 이슈들이 될 거야. 결국은 정보라는 거는 어디나 있는 것이니까 누구나 가져갈 수 있다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다. 왜? 정보가 재산이 됐기 때문에 그러면 정보에 대한 이용료를 누군가에게 지불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지불할 필요가 없느냐라고 하는, 이따가 얘기하게 될 카피레프트와 카피라이트에 대한 얘기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또 정보를 가지고 누군가가 감시했을 때, 그치? 그런 위험성에 대한 경고 나올 수 있을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쉽게 지나치게 되는 이 인터넷상에서 또는 현대사회에서 벌어지는 이런 정보와 관련된 문제들을 한번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 거야. 자, 크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정보사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 몇 가지만 한번 짧게 한번 보고 한번 다음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 자, 첫 번째 먼저 뭘 알아야 되냐면은 우리가 정보 격차라고 해. 정보 격차. 요 표현은 좀 기억을 하고 있자고. 무슨 말이냐면은 누가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그게 바로 뭘로 이어진다? 부의 차이로 이어진다. 즉, 정보를 많이 가지는 사람이 더 많은 돈을 벌게 되겠지. 자, 또는 부의 차이 또는 권력의 차이, 이런 걸로 이어질 수 있다. 즉, 과거에는 어떤 눈에 보이는 돈이라든지 아니면 무슨 상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떤 재산이나 힘의 원천이었다고 하면은 지금은 뭐다? 정보가 바로 그 역할을 대신하고 있다는 점. 자, 이러한 정보 사회에서 그러면 우리가 가지게 되는 문제점들은, 자, 정보 사회의 문제점을 꼭 먼저 짚고 넘어갑시다. 왜? 바로 이 문제점이 윤리적 문제로 이어지게 되겠지. 자, 첫 번째 나오는 사람이 뭘까? 바로 개인의 사생활 침해. 자, 개인의 사생활 침해. 자, 사실 인터넷이 활발하게 되기 전에는 우리한테 이 사생활 침해는 한 이 정도였을 것 같아. 예를 들면은 파파라치라고 하지. 그래서 유명 연예인이나 아니면 무슨 유명한 인물들을 어떻게
따라다니면서 사진 찍어서, 그치? 이제 이것들을 이제 언론에 흘린다라든지 이렇게 흘리는 거, 유포하는 것들이었거든. 그래서 이제 그 정도 수준이었다라고 하면은 지금은 사실은 특정 연예인이 아니라 그냥 우리 반 친구 또는 그냥 유명하지 않은 일반인들 대상으로 어떻게 마음껏 침해할 수가 있지. 우리 그런 거 많이 보잖아. 뭐 어떤 이슈가 터지면은 그 사람에서 어떻게 우리가 뭐 어떻게 뭐 탈탈 턴다라고 얘기하잖아. 그치? 그 사람 SNS 털고 그 사람 홈피 털고 다 털어서 그 사람을 탈탈탈 보여주게 되잖아. 그치? 이런 게 사실은 개인 사생활 침해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 되겠지.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점. 자, 그리고 또 하나는 바로 이 지적 재산권 문제. 어려운 말 같잖아. 어려운 말. 자, 우리가 이제 흔히 접하게 되는 이건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음악이라든지 아니면은 영화 같은 것들이 사실은 요 사례에 들어갈 수 있겠는데, 이제는 비단 그것뿐만이 아니라, 자, 쉽게 말하면은 정보를 만들어낸 정보 생산자의 권리에 대한 문제야. 자, 우리가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정보는 그냥 뭐 내 마음대로 이용해도 되는 거겠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한번 보자고. 실제로는 누군가가 자신의 어떤 지식 또는 자신이 알고 있는 것들 무엇들을 올린 걸 거란 말이야, 인터넷상에. 그치? 근데 그거를 내가 아무 생각 없이 사다가 썼어. 그랬을 때 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사실은 이런 사례가 요새 되게 할수록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야. 그래서 뭐 나오지, 무단으로 유포한다라든지 또는 뭐 어떤 글들은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컨트롤 C 컨트롤 V가 안 되게, 그치? 이런 것들도 보게 되면은 이 문제가 좀 나올 수 있는 문제들이다. 이거 이따가 다시 한번 얘기를 하도록 할 거야. 그 다음 이제 크게 나오는 문제가, 자, 세 번째 보게 되면은, 자, 사이버 테러. 자, 이거는 뭐 되게 뭐 거대한 일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 왜냐면은 가끔 나오지. 어떤 국가기관에 의한 또는 뭐 어떤 뭐 집단에 의한 뭐 우리나라의 무슨 서버를 해킹했다. 이게 이제 가끔 뉴스에 나오는데, 비단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뭐 우리 반 친구의, 그치? 어떤 홈페이지를 또는 SNS 뭐 해킹한다라든지.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사실은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이 사이버 테러일 수 있다라는 점. 이건 당연히 좀 제도적으로나 좀 막아야 될 사실 필요성이 좀 있겠지. 네, 자, 뭐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은 우리 흔히 보게 되는 친구들, 뭐야? 게임 중독, 인터넷 중독, 이런 것들도 이제 정보사회에 대두되고 있는 문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 자, 그 다음에 흔히 말하는 뭘까? 악플. 뭐 사이버 테러로 이어질 수 있는 얘기긴 할 텐데, 악플. 이런 그 등등등의 얘기들을 좀 하나하나 짚어보게 될 것이다. 지금 이번 단원에서는 이 내용들을 좀 얘기해 보도록 할 거야. 자, 쉬울 수 있는 단원이기도 한데 몇몇 가지 좀 중요하니까는 그런 부분을 좀 강조해서 얘기를 하도록 할 겁니다. 자, 첫 번째 짚어볼 게 바로 뭐냐면은 카피레프트와 카피라이트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자. 자, 카피레프트와 카피라이트는 기본적으로 뭐에 대한 문제냐면 바로 이 지적 재산권에 대한 얘기인데, 자, 레프트라고 하는 거는 뭐 이 레프트가 되는 것이고, 라이트는 이게 될 거야. 사실은 그래서 이제 카피레프트 같은 경우는 좀 좌파적인 성향이다 이렇게 이해도 되고, 라이트는 좀 우파적이다, 우익 쪽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자, 한번 사례를 들어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자.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카피레프트 같은 경우에는 뭘 강조하는 거냐면은 정보의 공유성을 강조하는 거야. 공유성. 쉽게 말하면, 자, 카피라이트는 정보의 소유성을 강조하는, 소유성. 사유성이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이런 것들을 좀 강조한다. 자, 예를 들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자. 카피레프트를 주장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정보가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A라는 사람이 만약 예를 들어 어떤 정보를 하나 창출했다고 칩시다. 자, 이랬을 때 그 창출한 정보가 A 혼자만의 힘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야. 즉, A라는 사람 역시도 기존에 있는 다른 정보들을 긁어 모아서 새로운 어떤 정보를 만들어냈을 텐데, 어떻게 그거를 A만의 창작물이다, A만의 정보다라고 할 수 있겠느냐.
따라서 정보는 공유되어야 한다. 즉 정보는 공공재적 성격을 가진다라는 거야. 마치 우리가 그 공기라든지 산소라든지 또는 뭐 물을 쓸 때, 그치? 물론 물은 이제 물값을 낸다, 그치? 근데 뭐 공기를 마실 때 우리가 그거에 대한 값을 지불하지 않는 것처럼 정보라는 것도 결국은 하나의 정보가 완벽히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것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가 만들어낸 정보들의 결합이기 때문에 이거의 사유성을 주장하기 힘들다. 자, 한번 이런 사례를 보자. 이걸 주장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자. 자, 좀 된 일인 것 같기도 한데, 아프리카에서 이제 에이즈가 한창 되게 이제 지금까지도 시끄러운 문제잖아. 그래서 이제 인도의 모 회사에서 흔히 말하는 카피약, 복제약을 이제 만들어서 어떻게 아프리카에다 이제, 공급을 했거든. 근데 그게 이제 문제가 됐어요. 왜냐면은 제약회사들이, 그러니까 인도가 아니라 다른 나라의 제약회사들이, 지금 이제 태클을 건 거지. 왜? 아니, 우리가 만든 신약에 대한 정보들을 가지고 너희가 카피약을 만들어서 이렇게 무상으로 다 쓰면 어떡하느냐? 이제 항의가 들어온 거야. 그러다 이제 인도 정부는 뭐 겉으로는 어떤 얘기를 했을까? 뭐 인류의 뭐 도의적인 차원 등등등 얘기를 했단 말이야. 자, 사실은 판단하기가 쉬운 문제가 아니야. 왜 그러냐면 만약에 이러한 지금 이제 약을 가지고 사례를 든다라고 하면은, 자, 한번 생각을 해보자. 만약에 신약을 개발하는 거에 있어서 아무도 그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 제약회사 연구자들은 신약 개발을 할까? 안 할 거야. 왜? 동기부여가 안 되거든. 그렇잖아. 내가 열심히 막 사흘 밤날 1년, 2년, 3년 밤새가지고 정말 인류에 큰 도움을 줄 새로운 약을 만들었는데 대가가 없어. 너 좋은 일을 한 거야. 칭찬 이걸로 끝날까? 안 되겠지. 그치? 그래서 카피라이트들이 주장하는 건 뭐냐면은, 봐라. 이런 사례를 예를 든다라고 하면은 창작자의 의욕이 고취시킬 수 있는, 즉 이거에 대한 대가가 없으면 누가 이런 일을 하겠느냐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사실은 이쪽 입장이야. 즉 카피라이트 입장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라이트가 정보의 사유성을 주장한다 그래가지고 이건 내 거 이렇게 단순히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인류에 필요한, 인간한테 필요한, 누군가에게 필요한 정보를 만들어낼 때 있어서 대가가 없다라고 하면, 그게 금전적이건 어떤 보상이 없다라고 하면은 창작자들의 창작 의욕은 어떻게 떨어질 거라는 거지. 반대로 이쪽 주장은 그거야. 그렇지 않다. 왜? 인류 모두에게 다 공통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정보들 같은 경우에 어때야 된다? 무상으로 제공돼야 된다라는 거지. 자, 또 이제 이쪽은 이런 주장을 할 수도 있는 거야. 뭐냐면은 이렇게 정보 격차를 어떤 금전적인 보상이나 이런 것들로 가게 되면 어떻게 정보 격차가 심해질 수 있다. 즉 정보가 부로 이어지고 정보의 격차가 곧 부의 빈익빈 현상으로 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게 또 레프트의 주장으로 이어질 수 있는 거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하게 기억해야 되는 거는 카피라이트의 주장은 뭐다? 무조건 정보 창작자의 권리를 보장해줘야 된다. 지적 재산권 보장해줘야 된다. 소유권 인정해야 된다. 그게 핵심 주장인 거야. 그러면서도 얘네를 또 나쁘게 보지 말라는 얘기야. 어떤 주장이다. 그래야지만 창작자들이 의욕을 가지고 새로운 정보, 새로운 기술을, 새로운 지식을 개발해낼 수 있다는 주장이고, 레프트의 주장은 그렇지 않다. 정보의 어떤 소유성, 독점성, 배타적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은 무리다. 무리다. 즉 정보는 기본적으로 공공재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공유되어야 한다 라고 하는 게 이제 이쪽의 주장이 될 거야. 뭐 이런 사례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컴퓨터를 사게 되면 항상 그 윈도우를 쓰게 될 텐데 윈도우 같은 경우 원래는 어떻게 해야 되지? 다 돈 주고 구입을 해서 우리가 써야 되는 거야. 그치? 그래서 이런 거 이제 옹호하는 거는 이쪽이 될 것이고, 반대로 얼마 전에 좀 됐는데 리눅스라는 데서 이제 무료로 배포된 이제 인터넷이 있었어. 그 운영 체제가 있었단 말이야. 근데 이제 그거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이쪽 주장이 되겠지. 칼피 레프트 주장처럼 컴퓨터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OS 운영 체제 같은 경우에는 자율적으로 사용을 해야 된다. 즉 모두에게 공유되어야 한다라고 해서 만든 게 리눅스였어. 그러니까 그런 사례들을 보게 되면은 이쪽 주장도 이해할 수 있을 것이고 이쪽도 이해할 수 있겠지. 핵심 포인트는 뭐다? 여기는 정보의 공유성을 강조한다. 이쪽은 소유성, 사유성, 어떤
독점적, 배타적 소유권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게 카피라이트의 주장이 되겠다.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흔히 우파라고 하는 사람들의 주장이 원래 뭐냐면 우파라고 하는 사람들의 주장,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경제적으로 봤을 때도 주장은 뭐냐면은 어떤 사유재산을 인정하는 쪽이야. 사실은 사유재산을 좀 강하게 인정하는 쪽. 자, 카피레프트라고 해서 이 자체를 좀 부정한다고 보기 힘들겠지만 이런 성격들이 있지. 어떤 공공, 어떤 공동, 어떤 공동체의 전체의 이익, 이걸 강조하는 쪽이 어디다? 카피레프트다. 그래서 카피레프트와 카피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걸 구별하는 문제가 꼭 하나씩 나오는 경우가 많고, 또 하나 알아야 될 거는 이런 경우도 있어. 뭐냐면은 이 둘 입장이 분명하게 갈리지만 이 경계에 있는 주장도 있을 수 있는 거야. 즉, 예를 들면 정보의 소유권은 인정을 하지만 정보의 누구처럼? 카피라이트처럼 정보의 소유권은 인정을 하지만 뭐 그거의 분배에 있어서는 뭐 어떻게 해야 된다 라는 주장. 그러니까 이거를 너무 극단적으로 레프트는 레프트, 라이트는 라이트 이렇게만 기억하지 말고 라이트와 레프트의 입장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했다라고 하면은 둘 주장의 어떤 중간적인 입장을 가진 생각도 존재할 수 있다. 보통 이제 문제에 보면 이제 어떻게 갑, 을, 병으로 나와가지고 갑은 레프트의 주장, 을은 라이트의 주장, 병은 뭔가 섞어놓은 듯한 느낌. 그래서 그것들이 어떻게 문제를 낼까? 뭐 갑을이 공통으로 인정하는 것은 뭐 갑병이 뭐 공통으로 인정하는 부분은 뭐뭐뭐뭐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낼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레프트와의 생각은 이해해놓고 너무 이분법적으로 사고하지는 말어. 둘을 너무 구분하지 말고 각자의 생각을 이해한 다음에 넘어갈 수 있도록 이제 하자는 얘기야. 자, 이제 카피 레프트, 카피 라이트 얘기를 한번 해봤고, 이건 뭐에 대한 문제다? 흔히 말하는 지적 재산권에 대한 문제다. 뭐 우리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음악이라든지 영화도 다 여기 이걸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야. 사실은 다 전부 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한번 얘기해 볼 내용은 뭐냐면은, 이거 흔히 말하는, 이 과거에는 이제 뭐 잊혀질 권리라 그랬는데 요새는 좀 잊힐 권리라는 표현을 좀 써. 잊힐 권리. 뭐 개인적으로는 잊혀질 권리가 좀 더 어감이 좋은데, 일단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으니까 잊힐 권리 한번 얘기를 해보자고. 이런 거야. 우리가 SNS 또는 뭐 홈페이지 또는 뭐 어느 카페에 가입을 해, 인터넷 카페에 가입을 해서 동호회 활동을 한다라든지 등등등 내가 인터넷상에 나와 관련된 정보들을 좀 올리는 일들이 있어. 뭐 지금은 이제 많이들 안 하지만 뭐 예전에 뭐 싸모 월드라고 하는 거기는 되게 많이 활성화 됐었잖아. 자, 그럼 이제 거기에 내가 어떤 사진이나 어떤 글을 올리겠지. 또는 뭐 댓글을 달 수도 있을 것이고, 또는 누군가가 내 사진이나 글을 뭐 퍼갈 수도 있을 것이고 등등등이 있단 말이야. 자, 그런데 이때 이제 뭐가 문제가 되냐면, 내가 몇 년 뒤에 봤더니, 또는 뭐 시간이 좀 봤더니 이거 좀 지우고 싶어. 이 사진 지우고 싶어. 뭐 흔히 말하는 굴욕 사진이야. 아니면 뭐 창피해. 아니면은 나는 지금 옛날에 그거 하면 좀 후회스러워. 이랬을 때 어떻게 할 수 있어야 되는 권리지? 그렇지. 잊힐 수 있는, 즉 인터넷상에 내가 올린 개인 정보, 개인 기록을 어떻게 할 수 있는, 삭제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해 사실은 나오는 문제야. 자, 이거는 충돌을 어디서 하냐면 이런 거랑 충돌을 하는 거야. 자, 흔히 말하는 시민의 알 권리, 그리고 표현의 자유, 이거와 충돌하는 권리가 바로 개인의 사생활 침해야. 자, 그러니까 처음에 이게 이슈가 된 거는 뭐였냐면 당연히 연예인들이 먼저 이슈가 됐을 거야, 아마도. 그치? 왜냐면 연예인들이 과거에 올린 사진, 예를 들어서 뭐 내가 그렇게 안 이뻤을 때 사진이라든지, 아니면 뭐 감추고 싶은 기억들을 어떻게 내가 올린 적이 있었어. 근데 그거를 이제 팬들이나 누가 이제 막 그거를 퍼다가 유포를 시킨 거지. 그래서 뭐 명예가 훼손됐다라든지 등등등의 막 불만들이 생겨나게 되는 거야. 그랬을 때 어떻게 삭제해달라. 자, 그러자 어떤 주장이 나오는 거야? 왜 삭제하느냐? 이건 시민들이 궁금해하고 시민들이 알고자 하는 권리다. 그치? 또 아니 인터넷상에 올려져 있는 것들을 가져다가 내가 다시 표현의 자유라는 거야.
민주주의 사회에서 시민의 알 권리와 표현 자유 중요한 게 어디 있어? 이 두 개가 보장되자면 그게 민주주의 사회야? 라고 주장하는 쪽은 이쪽이야. 즉, 이칠 권리를 어떻게 인정하기 힘든 부분이 있다는 거지. 자, 반대로 뭘까? 아무리 민주주의 사회가 시민의 알 권리와 표현 자유를 강조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그게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지금 되게 이슈가 될 수 있는, 한번 더 쉬운 예를 들어볼까? 만약에 어떤 사람이 어떤 여자를 사귀었어. 그래서 그 여자랑 사귀는 사진 등등등등등을 막 사랑한다고 막 내 카페, 내 홈페이지나 카페에 막 올리고 했단 말이야. 근데 이 여성이랑 헤어지고 다른 여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게 했단 말이야. 근데 우연히 이제 결혼한 사람이, 그치? 홈페이지 돌다가 내 남편이 전에 사귄 여자랑 얼레리꾸리한 사진을 보게 된 거야. 문제가 되겠지, 그치? 그러니까 이런 걸 때문에라도 어떻게 이 권리를 인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 즉, 본인의 개인의 의도와 상관없이 너무 많은 곳에 유포될 수 있고 퍼질 수 있기 때문에, 또 그게 나한테 언제 부메랑으로 돌아올지 모르기 때문에 아무리 이게 민주주의 핵심 가치를 할지라도 이걸 보장해야 되는 거 아니냐 라는 게 이칠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되겠지. 자, 정답은 없어. 내가 많이 하는 말이지만은 우리는 생존에서 정답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문제, 윤리적인 문제가 충돌하는 지점에서 이거를 찬성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이 어떤 생각을 각각 가지고 있고 어떤 근거로 그걸 주장하는지만 이해하면 되는 거야. 알겠지? 물론 본인 마음속에 어떤 판단 생기겠지만 그거를 하자는 게 아니야, 목적은. 자, 그래서 이칠 권리를 찬성하는 사람들, 반대하는 사람들. 근데 요새 이제 같은 경우에는 가급적 요거를 좀 더 힘을 실어주는 것 같아. 이거에. 왜냐면 시민의 알 권리랑 표현 자유는 되게 좋은 말이지만 어디까지일지, 어디까지 이걸 보장해야 되는 사실은 정답이 없기 때문에 이제 사안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거를 좀 요새 많이 좀 손을 드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실제로 이게 좀 많이 들어, 비용이. 그때 한번 TV에 나왔었는데 비용이 좀 솔찬히 들어가. 그래서 일반인들이 하기 좀 쉬운 건 아닌 것 같더라고. 자, 어쨌든 이칠 권리에 대한 얘기까지 한번 해봤어. 자, 핵심적인 포인트 두 가지 얘기했습니다. 카피레프트와 카피라이트에 대한 이야기. 지적 대상 관련해서 두 번째는 지금 이칠 권리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 이 이칠 권리라는 거를 어떻게 연결시키고 있냐면은 우리가 전에 성의 윤리, 성과 윤리를 할 때 성적 자기결정권이란 말 썼었지, 그치? 그치? 어떤 의미였어? 나의 성행위, 나의 어떤 성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이 모든 권리를 가진다. 내가 선택한다는 거였잖아. 그럼 비슷한 의미로 정보 자기결정권이란 말을 쓰는 거야. 즉, 내 정보가, 내 개인의 정보가 어디에 쓰이고 어디에 어떻게 할지 권리는 누구한테 있다? 나한테 있다. 따라서 삭제할 수 있다. 따라서 이것이 이칠 권리다. 이런 용어들도 이어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자, 이런 용어들, 정보, 정적으로 이거 좀 기억을 한번 해놓도록 하자. 자, 그 다음 한번 또 얘기를 해보자. 지금 우리가 이제 몇 가지 그 정보사에 발생할 수 있는 윤리에 대해서, 실제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해봤잖아. 자, 스피넬로라는 사람이 사이버 윤리의 원칙에 대해서 좀 살짝 얘기를 했었어. 자, 뭐냐면은 스피넬로의 사이버 윤리라고, 사이버 윤리 원칙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렵지는 않아. 외우기도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첫 번째는 뭐냐면 자율성의 원칙. 자, 이건 뭐냐면은, 자, 현대사회에서 각자 개개인은 뭘 가지고 있다? 그치? 자율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야. 그러면 이거는 그것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자율성을 가지고 있으면 상대방도 뭘 가지고 있다? 그렇지. 자율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나와 내가 모두 어떤 동등한 자율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자율성의 원칙이야. 자, 두 번째는 뭐냐면 해악 금지의 원칙. 자,
자, 해악 금지의 원칙. 즉 뭐야? 남에게 해를 끼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야. 쉽지? 자, 세 번째는 선행의 원칙이야. 자, 선행의 원칙. 즉, 착한 일 하라는 거지. 무슨 말일까? 정보를 사용하고, 정보를 취득하고, 정보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 어떤 사회에 더 이익이 가는 방향으로, 즉, 복지를 증진시키는 방향이라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 남에게 더 좋은 혜택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써야 된다는 얘기가 바로 선행의 원칙. 자, 네 번째는 정의의 원칙인데, 오늘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 정의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자, 어떤 집단이나 사회, 개인이 정보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공정한 기준에 맞게 분배해야 된다. 요런 말. 이 정의랑 좀 어울리는 말이지, 정의랑 어울리는 말. 공정한 기준에 의한 어떤 분배. 요걸 얘기하는 게 바로 뭐냐면은 스피넬로의 사이버 윤리원칙. 4가지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자율성, 그 다음에 해악 금지, 선행, 정의의 원칙. 어렵지 않지? 그래서 요런 말 나오면 아, 우리가 사이버상에서 요런 원칙 하에서 윤리적인 행동을 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스피넬로 얘기까지 해봤고, 자, 뭐 되게 쉽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도 몇 가지 좀 기억해야 될 게 조금씩 나오고 있지. 자, 그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합시다. 자, 사이버 공간, 특히 이제 어린 연령대로 좀 갈수록 이 사이버 공간에 되게 뭐라 그럴까? 빠지게 되는 경우가 좀 많게 되겠지. 물론 어른이라고 안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 이걸 한번 특징들 몇 가지를 한번 좀 구분을 해보자고. 자, 크게 이제 보면은 그 사이버 공간에서의 어떤 인간이 빠지게 되는 유형들을 볼 텐데, 자, 첫 번째 나오는 것들이 보면은 몰입체험이라고 하고, 그 다음 두 번째는 탈억제 효과, 그리고 세 번째는, 자, 뭐에 대한 얘기냐면은, 뭐, 높은 친밀감, 이런 말 나오네. 높은 친밀감 얘기를 하는데, 뭐, 이어져서 뭐, 공동체 의식이라고 하는데, 자, 이게 다 좋은 말이 아니라, 뭐, 긍정적, 다 있어, 측면이. 자, 몰입 체험을 시키면 빠지는 거야. 뭐 게임이 됐건, 어떤 사이트가 됐건, 어떤 카페가 됐건, 즉 인터넷상에서 벌어지는 어떤 그런 행위들에 대해 중독? 좀 심한가? 어쨌든 몰입하게 되는 경우를 말하는 거야. 자, 그 몰입은 꼭 나쁜 것일까? 그렇진 않아. 한 사람이 어떤 거에 열중한다라는 거는 뭐 그 분야에 있어서 전문가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 장기적으로는. 그치? 어쨌든 뭔가에 몰입해서 그것에 대해서 열중한다는 꼭 나쁜 일은 아니야.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뭐 개인의 열정을 끌어올 수 있는 것이고, 뭐 그래서 좋은 측면이 있지. 그치? 왜냐면 우리 친구들 보면은 지금 친구 너무 어딘가에 안 빠져서 문제지. 게임은 뭐 좀 다른 얘기겠지만은 게임이 아니라 할지라도 말이야, 어떤 특정 분야에 있어서 빠져보는 것들, 몰입해보는 게 되게 좋은 경험이거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긍정적. 자, 안 좋은 건 뻔하겠지. 중독. 흔히 말하는 뭐야? 게임 중독. 막 밤새 게임하고, 그치? 페인처럼 막 24시간 게임하고 이러고 있고 있잖아. PC방에만 살고 있는 친구들. 그런 것들이 또 문제가 될 수 있다. 이거는 애어른 상관없이 다 똑같이 그러지. 어른들도 보면은 게임방에 가면은 되게 많아, 사람들. 그러니까 이런 중독까지 가게 되는 것은 좀 어떻다? 좋지 않은 부분이다. 그래서 어딘가에 몰입한다라고 하는 거는 좋은 점도 있지만 어떤 점도 있다? 나쁜 점도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자, 그 다음 탈억제가, 이거 말이 되게 어려운 것 같은데 이렇게 해보자고. 억제를 벗어나는 게 탈억제야. 자, 인터넷이라는 공간은 기본적으로 얼굴이 드러나지 않고 뭐든 드러나지 않잖아. 그치? 그걸 익명성이라고 하는데,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는 누구나가 다 좀 더 쉽게 글을 쓰기도 하고 좀 더 쉽게 자기 의견을 좀 표출하게 되기도 해. 그치? 즉 오프라인 상이라고 하면은, 또는 면대면이라고 하면은 쉽게 하지 못할 말과 행동들을 어떻게 벗어던지고 할 수 있는 경향, 그게 탈억제야. 즉 억제하고 있는 것들을 좀 어떻게 벗어본다는 의미가 되겠지. 자, 이거 당연히 좋은 점이 있지. 어떤 좋은 점이 있을까? 자, 정치적 한번 얘기해 볼까? 자, 시민들이 오프라인 상에 사실 어떻게 자신의 정치적 의사를 잘 표현 안 하려고 해.
그러나 온라인상 어때? 온라인상에서는 되게 좀 더 쉽게 자기 얘기를 할 수 있게 되겠지. 즉, 좀 어려운 말로 뭐 참여 민주주의적인 측면에서는 왜?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는 거니까, 그치? 당연히 좋은 점이 있어. 어떤 면에서? 탈옥지효과적인 측면에서, 그치? 또 기본적으로 사람이 개방성을 가지게 되겠지. 왜? 똑같은 거야. 얼굴 안 보니까 네 이야기 들어줄게. 나도 내 이야기 할게. 좀 더 쉽게 말하는 오픈 마인드를 가질 수 있다라는 점. 이거 좋을 것 같아. 나쁜 점이 당연히 뭘까? 나쁜 점은 예를 들어보자. 그냥 악플을 단다라든지. 그치? 즉 과감함을 뛰어넘으면 뭐가 되는 거야? 무모함이 되겠지. 다른 사람에 상처 주는 말 등등등의 말들을 막 하게 될 것이고, 그치? 이런 것들 또 뭐 이런 것들 남에게 신만한 이런 것들이 조금 할 수 있겠다라는 점. 자, 그 다음 높은 친밀감과 공동체 의식은 뭐냐면은 사실 현대사회에서는 어떤 사람과 사람이 되게 파편화된다, 파편화된다라고. 가족도 핵가족화 되어가고 있고. 그래서 뭐, 사람과 사람이 되게 보다, 뭐, 비인격적으로 만나게 되고, 이렇게 한다라고 하고. 또, 인간 소외성이 되게 심해진다고 얘기를 하잖아. 그러나, 그런 이제 현대사회에서 인간들이 느끼게 된 그런 소외감을 어디에서? 사이버 공간에서 좀 해소할 수 있다가 되겠지. 그치? 예를 들어서, 내가 밖에서는 되게 내성적이고, 사람들과 교류를 잘 못하는데 온라인상에서 카페나 동호회 활동을 하면서 어떻게 되게 활발하게 활동을 하면서 이런 것들을 내가 느낄 수 있게 되겠지. 또 같은 동호회끼리 하나의 공동체라는 연대의식도 생길 수 있을 것이고, 그치? 자, 그러나 단점이라고 하는 거는 또 비슷하지, 이거랑. 그래서 어떡하지? 내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이런 동호회나 카페 또는 집단이 하는 집단 행동에 대한 비판적 성찰이 어떻게 잘 이루어지지 않겠지. 자, 이 정도인데 이걸 다 외울 생각은 하지 말고 이 몰입이라는 말과 탈옥제라는 말의 의미 정도 좀 기억을 해놓도록 하고, 그 다음 또 뭐냐면은 사실 이렇게 구분의 의미보다는 사이버 공간이 가지는 장점이 이런 게 있구나. 즉 사이버 활동이. 단점은 이런 게 있구나. 사실 우리가 단점만 좀 많이 좀 부각이 된 것 같아. 단점만. 그치? 악플 얘기라든지 아니면 중독이라든지. 그러나 충분히 어떤 모습도 긍정적인 모습도 있다라는 거야. 내 의사를 누군가의 어떤 간섭이나 시선에 신경 쓰지 않고 자유롭게 의견을 말할 수 있다라든지, 또는 다른 사람의 생각을 좀 더 유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개방성의 측면이라든지, 또는 온라인상이지만 어떤 깊은 공동체 관계 또는 유대감을 느낄 수 있다라든지 하는 그런 점도 좀 우리가 어떻게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도 있다라는 거겠지. 그래서 그 생각을 한 번 더 해보도록 하자고요. 자, 그 다음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들 보면은 하나 이제 그거는 개념들이 될 텐데, 자, 익명성. 자, 익명성은 뭐지?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좀 용어들이 될 거야. 익명성. 그치? 이름이 드러나지 않는다라는 거지. 자, 익명성은 당연히 좋고 나쁜 게 있겠지. 좋은 건 뭐야? 내 신분이 드러나지 않으니까, 내가 누군지 드러나지 않으니까 어떻게 좀 더 자유롭게 내 생각 표현할 수 있는 거고. 단점은 뭐니? 익명성 뒤에 숨어가지고 나쁜 짓을 하는 거. 악플을 단다라든지 하는 것들이 다 여기에 들어갈 수 있겠지. 자, 비대면성. 자, 서로 얼굴을 맞대는 관계가 아니지. 마찬가지 어떻게 보면 비슷한 얘기일 수 있는 거지. 얼굴을 맞대지 않으니까 어떻게? 자유롭게. 또는 상대방에 대한 뭘까? 선입견이 없겠지. 자, 사이버상의 되게 중요한 장점 중에 하나인데, 온라인 상에서는 뭐 굳이 알아보려면 알아볼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서로에 대한 정보를 모르는 상태에서 관계가 시작이 된단 말이야. 나이가 많은지 적은지, 성별이 어떤지, 뭐 수준이 어떤지 다 모르는 상태, 다들 평등한 상태에서 관계가 시작되기 때문에 어떤 그런 차별적인 관계가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시작은 되게 평등한 관계에서 시작을 할 거야. 이거는 익명성의 특징, 다 이어진 특징이 될 거야. 그렇지? 요게 또 뭐다? 온라인상의 장점이 될 수 있는 부분들. 익명성, 비대면성, 꼭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거. 그 다음 나오는 게 보면은, 자, 접속의 일회성이라고 또 여기 나오기를 하는데, 이건 그냥 얘기하자. 뭐냐면은,
우리가 어떤 카페나 어디에 가입했다가 뭐 아님 말지 뭐 그냥 탈퇴해버리게 되지. 그치? 사실 그 부분은 약간 좀 어떨까 조금 무책임한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겠지. 한번 가입해가지고 그냥 막 뭡니까? 키보드 오래전 그냥 막 얘기한 다음에 나와버리는 거야. 그치? 이럴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점. 또 다중 정체성. 자, 이런 경우 있어. 어떤 사람이 오프라인 상에서는 성격이 이런데 온라인 상에 카페를 되게 많이 가입을 했어. A 카페에서는 이런 성향의 사람으로 생활을 하고 B에서는 이런 성향의 사람으로 생활을 하고 이런 경우들. 즉 이걸 이제 우리가 다중 정체성이라고 하는데 이거 마찬가지로 좋은 점, 나쁜 점이 있을 수 있을 거야. 좋은 점은 뭘까? 다양한 삶의 어떤 모습들을 살아본다는 점에서는 좋겠지. 왜? 다양한 삶을 경험해 보는 거니까. 그러나 나쁜 점 뭐냐면은 이 다중 정체성을 가지면서도 내 본질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데, 즉 중심이 되는 중심도 어떻게 흔들려 버리는 거지. 진짜 내 모습은 뭐지? 이런 상태가 돼 버리는 거. 이런 것도 좀 위험할 수도 있다라는 점. 이 용어들이 조금 생소해서 한 번씩 이렇게 좀 적어본 것 뿐이야. 익명성, 숨는다, 이름 뒤에 숨는다라는 거고, 비대면성, 얼굴을 안 마주친다. 다중정체성, 온라인상에서는 다양한 모습의 사람으로 활동할 수가 있다. 얼마든지. 자, 이런 부분들 생각을 한 번씩 해보도록 합시다. 자, 이 사이버, 정보. 그러니까 말은 정보에 대한 거의 대부분 지금 뭐니? 인터넷에 대한 얘기지. 자, 하나만 좀 더 이슈를 던져봅시다. 인터넷 실명제. 인터넷 실명제. 이게 뭐였니? 이제 하도 뭐 연예인 자살도 이어지고 말이야. 악플 때문에. 그치? 또는 이제 일반인들도 이런 것 때문에 상처받는 새 생기다 보니까는 인터넷에 글을 올릴 때 어떻게 실명을 달고 올리자. 즉, 뭐를 없애려고 하는 거야? 익명성을 없애려고 하는 거지. 그치? 이게 이제 실명제란 말이야. 사실 이거에 대한 찬반 논란은 되게 많아, 지금도. 자, 그런데 핵심은 뭐냐면 바로 이거야.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표현의 자유, 또 시민의 알 권리, 이거와 또 뭐의 충돌이다? 그렇지, 사생활 보호. 이게 아까 처음에 내가 했던 얘기가 되겠지. 요 두 개가 충돌하고 있는 거야. 즉 실명제를 찬성하는 사람은 뭐가 더 중요하다?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야. 아무리 민주주의 사회라고 해도 개인의 인권을 침해할 수는 없다라는 거지. 아무리 여러 가치들이, 표현의 자유와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해도 이거보다 더 중요할 수는 없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정답은 없는 문제인 거야. 왜냐면 이 말도 맞는 말, 이 말도 맞는 말이거든. 사생활 보호 되게 중요해. 개인의 인권을 보장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게 어떻게 민주주의 사회를 할 수 있겠어. 그러나 표현의 자유가 또 뭐니? 시민의 알 권리 또한 민주주의가 무조건 지켜줘야 할 가치거든. 그래서 가치는 이렇게 충돌을 한다라는 거야. 그래서 인터넷 실명제라는 거는 이런 측면에서는 반대할 수 있는 거고, 이런 측면에서는 찬성할 수도 있다라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논란이 있다라는 거야. 자, 그래서 그 얘기를 기억을 좀 하고 있어야 되겠어, 우리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이제 봐야 되는 것들은 마지막이야, 마지막. 자, 흔히 사이버 리터러시라고 하는데, 자, 사이버 리터러시라고 하는데, 이 리터러시란 말은 결국 뭐냐면은 글이나 어떤 문자를 이해하고 활용하는 능력, 요게 이제 리터러시란 말이야. 근데 앞에 지금 사이버가 붙었네? 이제 무슨 의미가 되는 거지? 뭐 앞에 뭐 정보를 붙여도 돼. 정보 리터러시 상관없어. 뭐냐면은 21세기에 인터넷이나 어떤 그런 새로운 유형의 정보를 리터러시, 즉 이해하고 활용하는 능력이 중요해지고 있다. 요 정도. 근데 단순히 능력이라는 것이 어떤 스킬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문제에 대한 고려까지도 필요하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으면 우리는 될 것 같아. 자, 그래서 바로 이 정보 리터러시, 이 부분이 누가 더 이 능력이 뛰어나냐에 따라서 어떻게 그 사람이 더 많은 정보를 갖게 될 것이고, 심해지면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거지? 정보 격차로 이어질 수도 있겠지.
그래서 그런 내용까지 해서 이거는 이제 새로 나온 신조어이기 때문에 한번 언급을 한 부분이야. 이게 무슨 소리인지 하지 말고 정보를 이해하고 활용하는 능력을 어떻게 정보 리터러시라는 말로 표현을 하는구나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 자, 그리고 뭐 하나만 더 이것도 이제 그 뭐 신조어라서 자 사이버 불링이라고 하는데 이제 불링이라는 건 이제 쉽게 말하면 왕따야 왕따. 사이버 상에서 왕따를 시키는 문제가 되겠지. 이거 당연히 어때? 이것도 일종의 사이버 폭력, 사이버 테러의 일종이 될 수 있겠다. 그치? 요런 용어들 당황하지 말란 얘기야. 자, 이 정보윤리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결국 뭐였다? 어떤 가치들이 충돌하고 있느냐. 인터넷 실명제, 좋아. 뭐가 충돌하고 있어? 표현의 자유냐 아니면은 사생활 보호냐. 그치? 또 카피레프트와 카피라이트 논의는 결국은 뭐니? 정보의 소유권을 인정을 해야 되느냐 하지 말아야 되느냐, 이런 문제들.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 어떤 사례를 주어지고 이거에 대해서 찬성과 반대 입장을 이제 따로 얘기를 하라고 하면은 각각의 근거를 좀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어야겠지. 여기서 말하는 기억은 암기를 하려고 그러지 말고 좀 이해를 해줘, 이해를. 왜냐면 자꾸 생존을 암기로만 해결하려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러다 보면은 나중에 말만 바꾸면은 뭔 소리인지 이해 못한단 말이야. 그래서 특히 이 파트는 좀 신조어들이지, 신조어들. 뭐 정보 리터러시, 뭐 사이버 불링 등등등의 용어들이 나오니 그 용어들의 의미는 기억해 두도록 하고 그건 암기를 해야겠지. 그러나 어떤 사안에 대한 찬성 반대에 대한 근거를 이해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문제를 푸는 방식으로 가야 될 것 같다라는 점. 그래서 쉬어가는 파트일 수도 있어. 암기할 내용은 좀 적게 보이거든. 그러나 꼭 여기서 한 문제 나오기 때문에 강조한 부분들을 꼭 기억을 하고 그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하자.